근데 없어지지 않고 점점 커진다, 딱딱하다, 통증이 없는 경우는 주로 좋지 않은 거에 가능성이 많아서. 아프면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동탄 CCTV 보람찬 토크입니다. 오늘은 이비인후과 박일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는 박일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경부 암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비인후과에서 암을 본다고 하면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두경부 암은 머리 두자에 목경자에서 얼굴, 목 쪽에 생기는 암을 통틀어서 두경부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외과에서 수술하고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비인후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경부 암은 어떤 암인가요? 원발 부위에 따라서 제일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혀가 포함되어 있는 구강암이 가장 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흡연과 연관되어 있는 후두암, 최근 들어서 이제 편도암이 좀 많아지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침샘암, 또 비인도암이라 해서 그 배우 김우빈 씨가 앓았던 암이죠. 그래서 코의 제일 뒤쪽에 생기는 암들이 두경부 암에 속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증상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떤 증상으로 오시나요? 주로 증상은 지금 후두암 같은 경우에는 대개 2주에서 3주 정도가 목소리가 계속 변해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후두 쪽에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구강암 같은 경우도 대개는 입 안에 낫지 않는 궤양이 있는데 이 궤양이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니면서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반복하는 경우는 암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오히려 한 군데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궤양이 진행이 되고 궤양 주변이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는 대개 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인강암이나 코 안에 생기는 암들은 주로 코피를 주소로 많이 오세요. 지혈이 안 되는 코피가 난다든지 하면 그때도 역시 가까운 이비인후과 찾으셔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먹물이 만져져서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이런 거는 양성일 때도, 그러니까 괜찮은 암이 아닐 때도 많이 생기는 증상이잖아요. 언제 악성을 의심하게 되나요?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인데 되게 이제 외래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한테 그러세요. 이거 얼마나 되셨어요? 여쭤보면 6개월, 1년, 2년, 3년 되셨다는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정상으로 돌아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져지던 혹이 없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점점 커진다, 딱딱하다, 통증이 없는 경우는 주로 좋지 않은 거에 가능성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면 괜찮은 건가요? 대개는 염증이 있을 때 아프기 때문에 암인 경우는 좀 드물지만 암이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통증을 동반해서 암 주변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밑에 피하 지방층이나 근육과 분리가 잘 안 되고 한 덩어리를 만져졌을 때는 통증이 있더라도 그건 암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경부 암은 원인이 어떤 게 있나요? 두경부 암은 아시겠지만 흡연이 아무래도 제일 큰 원인 중 하나고요. 음주도 마찬가지 영향입니다. 그래서 하인도나 식도 같은 경우는 알코올에 의해서 암성 변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이슈가 되는 게 구인도암이라고 하죠. 편도암. 유명한 영화배우 마이클 더글라스도 편도암이 있어서 항암 방사선 치료로 완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감염.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로 HPV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그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구강성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건전한 성생활도 두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궁 경부암 예방을 위해서 백신이 나와 있잖아요. 네. 백신을 맞는 게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기암 때문에 맞는 경우가 미국은 대부분이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남성에게도 성에 노출되기 전에 백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여성들한테만 백신을 놔주는 걸로 나라에서 정해놨고요. 하지만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나 여러 군데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남성에게도 HPV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주자. 그 백신을 주는 이유는 두경부 암의 예방을 위해서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곧 아마 실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대 결절이 후두암이 될 수 있나요? 오랜 기간 동안에 변한 음성이 유지되면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대 결절이라든지 아니면 성대 폴립, 성대 용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목소리가 변해서 돌아오지 않는데 나이가 좀 드시고 흡연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암의 가능성이 높고 목을 전문적으로 많이 쓰신다든지 최근에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그 이후부터 목소리가 변했다든지 하면 결절이나
성대 폴립 같은 것을 의심할 수 있겠고요. 결절이 암만 오래되더라도 암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제일 흔한 구강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강암 같은 경우는 되게 수술적인 완전 제거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뭐 1기나 2기처럼 병이 얼마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만 가지고도 완치할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저희가 다학제 때도 말씀을 드리고 같이 치료 계획을 우리 하부랑 과장님이랑도 상의를 하지만, 결국 임파선 전이가 가 있는 경우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방사선 치료 단독이거나 아니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후두암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제거로 완전 제거하면 좋겠지만, 수술적인 제거가 목소리를 많이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는 초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권유하기도 하고요. 방사선 치료를 한 다음에 재발암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적절하게 부위에 따라서 장기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샘암 같은 경우도 수술이 원칙이고요. 구인도암하고 하인도암 같은 경우에는 병원 수술이 거의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진행이 많이 된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초치료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원래 하는 경우도 있고, 제거이라는 말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주경부 암들은 대개 먹고 말하고 숨 쉬는데 다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거만 하고 그냥 방치해뒀을 때는 아마 이 세 가지 기능에 엄청난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재건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김우빈 씨가 앓았던 비인도암이라고도 하고 비인강암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부위가 깊고 수술적인 치료가 어렵습니다. 대개는 방사선 치료 아니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수술처럼 조직을 제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능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하게 되고요. 하지만 뭐 설암이나 일부 구강암의 경우에는 수술이 더 좋다는 게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제 한 번에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복적으로 방사선을 쬐어서 병을 점점 줄여서 없애는 원리이기 때문에 횟수가 좀 많습니다. 30번, 일주일에 5번씩 해서 한 6주 동안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으로는 치료가 들어가는데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치료를 하는 부위가 입 쪽이다 보니까 입안 점막, 식도 염증으로 이제 식사를 못 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이제 힘들어 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되게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게 또 반응이 좋아서 이제 확확 줄어드는 걸 보면은 의사로서 좀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요즘 면역 치료가 핫한데 그 두경부 암에서도 면역 치료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대중화된 치료는 아니고요. 이게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존의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다 보험이 되지만, 면역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재발암이라든지 특별히 진행이 많이 돼서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암 같은 경우에만 면역 치료를 제한적으로 쓰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환자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라 좋은 근거가 나와서 많이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경부암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술을 어떻게 하나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